네, 오늘 오프닝 벨 특별한 순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한국 스마트시티 학회장이자 대한노인회 스마트노인연구소 소장, 그리고 한세대 교수님이시죠. 권창희 박사님을 모시고 이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보니까는 첫 출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한국 스마트시티 학회 회장이자 780만 명의 대한노인의 스마트 노인 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한세대학교의 교수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기 정부의 균형 발전 청사진이 어제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공간적 정의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네네. 국민 통합을 공간에, 그러니까 실내, 실외 공간도 있지만 또 네. 메타버스의 공간도 포함된 네. 공간적 정의를 통해서 네. 정의롭고 공정하고 자율적인 그러한 국민 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주 골자가 되겠습니다. 아, 공간적 정의를 구현한 국민 통합 요구가 주요 골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차기 정부의 균형 발전 국정 과제 이 도출 기조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중앙 집권 체제로 네.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권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던 게 네.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를 이제 제안했는데요. 네, 네. 그 안에는 이 공간적 정의란 개념이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3대 약속, 15대 국정 과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균형 발전의 3대 가치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3대 가치란 이제 공정, 자율, 네. 희망이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네. 공간 마케팅, 지역적인 장소 기반의 브랜딩을 하자는 개념인데요. 네. 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공간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네. 약속이 있어요.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 시대를 여는 것과 네.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의 어빌리티, 역량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스스로가 고유한 특성을 가진 아이덴티티를 찾는 그러한 지역 사회 자생적인 창조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 세 가지를 공정, 자율, 희망을 한 키워드로 균형 발전 3대 가치를 가지고 네. 어디에 살든 간에 네. 누구라도 균등한 기회를 주겠다는 그러한 지방시대를 여겠다는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울에만 이렇게 다 집권이 되어 있는데 지방으로 균형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에도 좀 힘을 싣고 또 지역 사회를 자생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그런 가치, 공정, 자율, 희망 이것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기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기 정부의 기회 발전 특구 주요 계획이랑 또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 국정과제 중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 몇 가지를만 이제 예. 핵심 가치 그 키워드를 말씀 올리면은요. 일단은 이제 지방 분권을 강화시키겠다. 네. 그 중에서 자치경찰권을 네. 강화시켜서 네. 이제 자치경찰을 통해서 지역의 분권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네. 결국 시장 군수님, 도지사님들이 그 역할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 시하고 도가 있는데요. 네. 특히 그 제주도라든가 네. 강원, 세종시를 특별자치시의 법적인 지위까지도 그 행정적 위상을 제고하겠다. 네. 그 다음에
재정 자립도로가 굉장히 많이 약화됐지만 네. 이것을 이제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을 제도를 개선해서 재정 자주도에 기반해 지방 재정 목표를 설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현금성 복지 사업 관리 제도를 도입하등 등등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 중심으로 한 캠퍼스 타운 네. 또는 개방과 공유 기반을 한 고등교육에 대한 생태계를 조성을 시키겠다라든가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네. 굉장히 그 이번 정부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초광역 지역 정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메가시티라고 하는 개념으로 네, 네. 메가시티라는 개념으로 메트로폴리탄 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메가시티급으로 해서 그 여러 지자체를 하나 묶는 초광역권 정부를 만들겠다. 그래서 초광역 지역별 분권 혁신 특구를 만들겠다는 게 굉장히 핵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농산어촌에 대응한 청소년을 위한 농어촌 청년 뉴타운을 개발하겠다. 이게 새로운 개념이죠. 뉴타운이요. 예, 청년 뉴타운. 네,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좀 더 얘기하면은 우리 생애 주기별로 지금 우리 분당 일산 같은 네. 그 뉴타운 일기가 있습니다. 네, 네. 예, 3번까지. 근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전부 다 도시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위성 도시 개념으로도 있고 한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항상 이제 젊은 도시가 늙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네. 늘 아예 처음부터 아예 설계를 청년들이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생산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예 처음부터 네이밍을 농어촌 청년 뉴타운 개발로 아예 조성하겠다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내고 정말 있습니다. 혁신적이네요. 예. 네, 그렇군요. 또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지방 군권 강화가 핵심인 것 같고 자치 경찰권을 만들어서 지방 군수 도지사의 역할을 좀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지방 재정력을 강화를 시키겠다. 현금성 같은 그런 제도를 좀 만들겠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 인적 자원을 좀 양성을 하겠다는 것도 골자였던 것 같고 또 메가시티 지자체를 하나로 묶는 그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도 그런 골자가 나왔고 또 농어촌 청년 뉴타운을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네, 굉장히 또 괄목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 기회발전 특구라는 개념이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기획발전 특구란 것은 이제 기회를 네, 네.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학교도 우선순위를 세워서 뭐 그 랭킹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네. 지역의 대학이라 할지라도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캠퍼스 타운 같은 개념으로 네, 네. 그리고 지자체가 책임을 지어주는 그러한 이제 캠퍼스 책임제를 두겠다. 네. 그다음에 지역 혁신 벤처 펀드를 조성시켜서 네, 네. 지역마다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든가. 지역 혁신 벤처 펀드요. 예. 그러면 이게 펀드를 조성을 해서 사람들에게 투자를 좀 받는 그런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처럼 네, 네.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엔젤 투자들이 많이 나와서 네, 네. 지역에 있는 좋은 아이템, 창업 아이템이라든가 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지역마다 다 할 수 있도록 펀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기회 발전 특구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은 17개 시도 지역에 공약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한 흔적은 보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까지 했던 내용도 이어서 가는 것도 있고 또 신규 아이템으로 제안한 내용도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고려해서 아마 충분히 검토해서 17개의 시도 지역의 공약으로 발표했는데요. 특이점은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그 금융 허브 특구를 만들겠다.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이라든가 NFT라든가 새로운 기반의 어떤
디지털 화폐 같은 것들이 이제 고려돼서 아마 네. 금융 허브 특구라는 개념이 나올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스마트 미래 도시, 뭐 스마트 시티의 개념인데 좀 더 나아가서는 오토 플랫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미래 서울을 만들겠다는 게 서울특별시의 주 골자가 되겠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가장 큰 이제 지자체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네, 네. 거기에서 4차 산업 기술 연구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게 특이한 점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제3 국립현충원 건립하겠다. 아,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네. 어디에다가 설립을 한다는 저는 이제 말할 수 말씀이신가요? 없지만 네. 대충 북부 알고 계시는가요? 뭐 예상 지역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북부 지역인데 경기 네네. 북부 지역인데 적병 지역 쪽으로 아마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충원, 제3현충원이요. 예. 그렇군요. 그 북부 지역이라고 경기 북부 지역이라고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남부 지역은 다 네. 인프라스트럭처가 다 개발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사실상 불가능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북부 지역으로 아마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예견을 해봅니다. 아, 이게 그러면 다 얘기가 다 오가고 결정이 끝난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어느 정도의 그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예타를 아마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새로운 뭐 제3의 현충원 같은 것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서울은 금융허브 특구를 만들겠다. 그래서 NFT, 블록체인 뭐 그런 것들, 코인 같은 것들 활성화를 시키는데 일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경기도는 4차 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4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많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경기도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에는 제3의 현충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차기 정부에서 15대 국정과제를 또 내놨잖아요. 이 국정과제 그리고 실천과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그 전에 이제 17개 시도인데 아까 네. 2개만 말씀드리면 나머지 네. 시도가 아마 나머지 시도 맞아. 불만이 못 있을 것 들어봤네요.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 전에 이제 질문 넘어가기 전에 네네. 좀 더 아. 좀 양해를 추가적으로 구하면 있으셨군요. 네. 왜냐하면 17개 시도 중에서 네. 또 몇 개 더 소개를 좀 네, 시켜 그럼 계속해서 올려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다 네. 생각할지라도요.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건설하는 데 조속히 추진하는 것. 네. 아.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공항, 제주공항 하는 것. 네. 그다음에 인천에는 그 수도권 메리츠 공사에 문제가 좀 있어요. 현재 굉장히 관건인데 그렇군요. 수도권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 등. 그다음에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죠. 네. 거기는 특이한 사항은 미래 모빌리티, 네. 특히 UAM이라고 해서 네, 드론 네. 택시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선도적으로 광주광역시가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네, 네. 아마 미래에 중점적인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주라든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주나 세종이나 강원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시라 하지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지위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한다는 것이 특이할 점이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항공철도 도로의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는 거하고 네. 부산은 가덕신공항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가덕신공항에 대한 부분을 박차를 가겠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전라북도인데요. 네. 전라북도가 비교적으로 세수가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군요. 전라남도에 비해서 세수가 1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전라북도에 새만금에 그 국제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메가시티를 아예 그 새만금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네. 그다음에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네,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그 브랜드 중에 하나가 태권도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와 전북 스포츠 종합 훈련을 건립해서 네. 메카로 만들겠다. 뭐 이런 야심찬 네.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상도를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는 대북 경북 신공항을 조기 네. 건설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낙동강 문화관광 그 르네상스 만들겠다. 그래서
한강 르네상스라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내용이 네. 이제는 낙동강까지 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경상남도는 차세대 한국형 원전 산업을 육성시켜서 네. 제대로 된 원전 그다음에 항공우주 네. 청을 설립하겠다. 아, 예, 그렇군요. 항공우주청이라는 개념이 청이면 굉장히 네. 높은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17개 시도 정말로 꼼꼼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서울, 경기 말고도 뭐 대구 같은 경우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만들겠다라는 공약이 있었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원전 산업 육성을 하겠다. 뭐 항공우주청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대구 말씀드렸고요. 광주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또 부산 같은 경우는 가덕도 신공항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5대 국정과제 또 실천 과제 실행력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예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이제 10조씩 이제 현재 그 균형 발전 특별 회계 규모가 10조가 있는데 이걸 점진적으로 추가시키기 위해서는 네. 제5차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이 있어요. 2013년부터 네, 네. 2027년도까지 여기다가 반영을 시켜서 이 국정과제 실천 과제를요. 네. 그래서 실천성 강화와 사업 연계 간의 그것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과 네. 또 일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까지도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5차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제 1차부터 4차까지 해왔고 네. 이제 4차, 5차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말씀드려서 수도권 중심으로 너무 이제 과밀화 과열이 돼서 네. 지방 분권이라 하지만 실제로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차기 정부는 네. 그걸 정말로 혁파해서 네. 지방 분권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이렇게 이전 정부들이 지방 분권을 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네.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번 정권은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세종시에 이제 청와대 제2청사 제2지부신가요? 네, 네.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제 어떻든 행정수반이 세종시에 내려가는 그다음에 광화문을 열겠다 해서 진짜 지금 청와대 안 들어가고 이제 밖에서 네. 하는 것처럼 이제 지방 분권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권력 이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또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의 일환일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으로 네.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차기 정부의 부동산 공약 관련해가지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제 균형 발전 청사진이 제시가 되고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의견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에 뜨거운 감자가 이제 공유지의 희극, 공유지 비극에서 공유지 희극으로 가자 ESG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과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거버넌스, 협치, 협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앞으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은 바로 그 공유지의 비극에라 희극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발이 어반 스프롤, 난개발이 너무나 많이 발전됐고 그다음에 그 경제 중심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지역의 문화라든가 독창성이라든가 문화의 융성이라든가 그러한 이제 자치분권에 대한 부분이 좀 굉장히 많이 좀 훼손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앞으로는 문화 융성과 지역의 독창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경제도 지역마다도 얼마든지 지역 브랜딩으로 앞으로 이제 이번 정부는 지역 브랜딩이라는 개념, 마을 골목 상권 살리기의 브랜딩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산업들이 굉장히 융성이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 일자리, 좋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노인 고령화 시대에 만든 고령 어르신을 위한 배려프리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공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범죄 예방 셉트드 디자인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한류의 지금 오징어 게임 같은 OTT 플랫폼이 네. 그냥 요즘 굉장히 그 셋탑박스 앞에서 TV에서 안방에서 전 세계를 같이 할 수 있는 네. 글로컬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거리 저항치가 없고 공간의 정의,
공간적 정의라는 개념이 이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공간 민주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 이제 발표한 내용들이 아마 기대감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박사님. 네, 이렇게 권창희 박사님 모시고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